허리케인 플로렌스는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독립민주컨퍼런스 소속이었던 현역 의원 6명 중 5명이 낙선하는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가 15일과 16일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연방당국이 입국심사에서 마리화나 사용 전력이 있거나 마리화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 국적자는 미국 입국을 불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공립학교 보안요원 2명에게 범죄 전과가 있는 사실이 발견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로렌스는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됐지만 느림보 행보로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플로렌스로 인한 사망자가 오늘 오후 현재 최소한 23명으로 파악됐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며칠간 지속된 폭우로 강물 범람 등을 우려해 수천 명이 대피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렌스의 풍속은 시속 65km로 줄었으며 저기압으로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폭우가 계속되면서 치명적인 홍수 위협도 이어질 것이라고 국립허리케인센터는 경고했습니다. 캐롤라이나 지역에는 앞으로 며칠 동안 최고 101.6cm의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곳곳이 침수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20만 명 이상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7천 명 이상이 임시 대피소로 피신해 있으며 상당수의 건물이 파손돼 미리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된 인원 수백 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77만 2천 가구, 사우스캐롤라이나 17만 2천 가구 등 약 93만 가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곳곳에 강이 범람 위기에 처하면서 계속 대피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카운티에 대한 연방 재원 지출을 승인하고 다음 주 피해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지난주 13일 실시된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공화당과 손을 잡았던 독립민주컨퍼런스 IDC 소속이었던 현역 의원 6명 중 5명이 낙선하는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유권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주 상원 11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아벨라 의원이 존 리우 후보에 패배한 것뿐 아니라 13선거구의 호세 페랄타 의원도 제시카 라모스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주 상원 20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 역시 IDC 소속의 제시 해밀턴 의원이 제노르 메리 후보에게 8%포인트 차로 석패를 당했으며 31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도 메리솔 알칸타라 의원이 로버트 잭슨 후보에게 17%포인트 차이의 대패를 당했습니다. IDC 위원장을 맡으며 뉴욕주 거물급 정치인으로 통하던 제프리 클라인 의원조차도 주 상원 34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신예 알레산드라 비아기 후보에게 9%포인트 차이로 대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날 예비선거에서는 뉴욕주 상원 전체 63석 가운데 18곳에서 경선이 치러져 7곳에서 현역 의원이 패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리가 공화당과 협력하는 민주당 의원인 IDC에 대한 민주당 유권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 예비선거에서 진보파의 약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뉴욕 유권자들의 반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를 탈락시키려는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몰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가 15일과 16일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행사에도 한국 연예인 공연을 비롯해 볼거리와 먹거리 장터 등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곳곳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기념하는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가 올해로 17일째를 맞아 뉴 오버팩 공원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과 한인 차세대들이 직접 기획한 K-팝 콘테스트, 축제에 빠질 수 없는 푸짐한 먹거리까지 한가위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같이 즐겁게 한국은 못 가지만 여기서라도 외국에서라도 정말 고향을 생각하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추석을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개회식에는 뉴저지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
타민족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참석해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을 축하했습니다. 올해로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가 17회를 맞았습니다. 17회만큼 또 쌓인 노하우도 있지만 17회 동안 저희를 또 스폰서해 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고 또 이 잔치에 호응을 해주신 동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어서 한국 전통무용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한인 1세대와 2세대 모두가 즐길 수 있었던 공연은 한국 헤비메탈의 1세대라 불리는 김종서가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올해 뉴저지 추석 대잔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찾아준 모든 이들에게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알찬 구성으로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연방 당국이 공항 등 입국 심사에서 마리화나 사용 전력이 있거나 마리화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 국적자는 미국 입국을 불허할 것이며 시민권자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법 또는 캐나다와 같은 합법화 국가에 관계없이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흡연자, 소지자, 마리화나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의 이민자나 외국 국적 여행자의 입국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폴리티코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또 세관 국경보호국은 공항과 국경에서 여행객들이 마리화나 흡연 여부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긴급 추방 대상이 되며 입국 심사 과정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나는 경우에도 추가 조사를 통해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자발적으로 마리화나를 포함한 불법 약물 흡연과 복용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는데 허위로 진술하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등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9개 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의 경우에도 입국 시 마리화나 흡연 전력이 밝혀지면 최고 $5,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했더라도 한국에서 적발되는 경우 한국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은 마리화나 흡연, 소지, 운반, 보관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매매 알선 행위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할 때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방식의 신고서 제출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관세청이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휴대폰 신고서를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관세청이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폰을 모바일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하였는지와 그 취득 가격, 가축 전염 발병국 축산 농가를 방문하였는지를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카드 사용 내역 활용도 문서화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은 휴대폰 검사 시 실시간 입수되는 해외 카드 사용 내역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한 번에 $600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경우 이 내역이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들도 한국 거주자의 신용카드로 한 건당 $600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다만 미국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현지에서 소비하고 한국 입국 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이번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 면세 한도에 일반 담배 2보루와 전자담배 110g이 추가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공립학교들의 보안 강화를 위해 배치하고 있는 무장 보안 요원들이 신원 조회를 거치지 않아 시장과 시의원의 친인척 고용 특혜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사 결과 보안 요원 2명에게 범죄 전과가 있는 사실이 발견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올해 초 교내 보안을 강화한다며 무장 보안 요원을 채용했던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정신건강검사와 신원조회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과 친인척 고용 비리까지 언급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팰리세이즈 파크 교육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자체 조사 결과 현재 근무 중인 보안요원 2명에게 범죄 전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일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보안요원 채용의 책임자였던 헨리 루 시의원의 친동생이자 전 펠팍 경찰이었던 로렌스 루는 지난 1990년 절도 혐의,
펠팍 교통경찰 출신인 조셉 모라오는 가중폭행 등으로 각각 기소된 바 있으며 이들은 3월부터 보안요원으로 일하면서 시간당 $30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보안요원 채용에 앞서 헨리 루 시의원이 9명의 요원을 미리 정해놓았다는 의혹과 제대로 된 신원 조회 없이 루 의원의 친동생이 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용 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펠팍 교육위원회는 이번 채용 과정을 조사 중이며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점이 확인되면 헨리 루 시의원을 버겐 카운티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0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민자 중에서는 아시안 이민자가 급증해 라틴 아메리카 비율을 넘어섰습니다. 2017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태생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비이민 비자 소지자, 불법 체류자 등을 포함한 전체 이민자 수는 4,45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연방 이민 센서스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민자 인구 비율도 미국 전체 인구의 13.7%에 달해 10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자 중에서는 아시안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난 2010년 이후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중 41%가 아시아 국가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나 라틴 아메리카의 비율을 넘어섰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이민자의 55.1%가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었으며 아시아는 28.8%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출신은 2016년에 비해 2%가 증가해 이민자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증가했으며 전체 이민자의 6.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멕시코 이민자들은 전체 이민자의 25.3%를 차지하며 2016년에 비해 1.3% 감소했습니다. 운전자의 건강보험료 마련을 위해 뉴욕시 택시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들과 승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모든 택시 운전자의 건강보험료를 마련하기 위해 옐로우캡을 비롯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 등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요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모든 택시에 이미 80센트의 추가 요금을 부과해 50센트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30센트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의 지원 기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요금 추진이 운전자들과 승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96가 남단으로 출발하거나 종착지로 하는 우버와 리프트, 콜택시 등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운행당 $2.75의 혼잡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사진 전시회가 한인타운에서 열립니다. 영원한 꿈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엔 유니스 김 사진작가가 순간순간 담아왔던 작품 70여 점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 타운은 또 타운대로 지키는 그런 쪽으로 좀 열심히 노력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 수익금 전액은 LA 지역 노숙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니스 김 작가의 영원한 꿈 전시회는 내일 리셉션을 시작으로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소세지 제품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식품안전검사국은 뉴욕,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등 미 전역 12개 주에서 판매된 밥 에반스 팜스의 돼지고기 소세지 제품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총 4만 7천 파운드의 제품이 리콜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모두 지난달 1일에 제조된 제품이며 상품 번호 EST 6785번이 표시돼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까지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구입처에서 환불을 받거나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8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가 오늘부터 21일까지 우리는 한국입니다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는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와 한인 사회의 미래를 논의하고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로 올해는 24개국 80여 명의 리더들이 참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일 오후 2시 18분 국내 모든 휴대전화에 비상사태 경보 메시지를 시험적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국가적 안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 국민들에게 신속히 경계 메시지를 방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 이름으로 시스템 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9월 자살 예방 계몽의 달을 맞아 정신건강 응급처치 훈련을 실시합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기초지식, 중독, 우울, 불안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그리고 초기 대응법 등을 총 8시간에 걸쳐 강의와 체험을 통해 습득하도록 도와줍니다. 오는 22일과 29일 베이사이드 KCS에서 훈련을 실시하며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로 9월 20일까지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경찰과 주민들 사이의 이해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 경찰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경찰 업무에 관심이 있는 18살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찰관들이 일선에서 사용하는 각종 총기와 순찰차 등 장비에 대한 소개는 물론 경찰서와 교도소 등 사법기관 곳곳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7시에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영향으로 흐리고 곳에 따라 열대성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영상 26도, 밤 최저 기온 67도, 섭씨 영상 19도,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